2달 만에 30kg 빼본 적이 있는데요. 재수할 때 살이 정말 많이 쪘었거든요. 고3 때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죠. 그때 머리도 장발로 길렀어서 더 못 알아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2달 만에 3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뺐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다이어트의 기본 공식을 그대로 따랐는데요. 젊었으니까 아마 더 잘 빠졌겠죠. 일단 저녁 식사 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침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야식까지 먹고요. 보통 한 4끼를 먹었거든요. 야식 안 먹는 건 정말 먹는 양을 많이 줄인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런닝머신을 최소 1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뛰었습니다. 젊을 때, 그러니까 10대나 20대에는 사실 먹는 양 조금만 줄여도 살이 잘 빠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쓰이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소비가 적게 되니까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비만의 체형을 갖게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 정체기에 있는 분들,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필수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 살 못 빼거든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올려서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는데요. 그런데 굶는다고 살 안 빠져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자, 굶으면 우리 몸은 비상체계에 돌입합니다. 밥이 안 들었다. 최대한 저장하고 비축하자. 이러면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방을 저장하고 축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3끼든 1끼든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우리 몸은 지방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혈당의 변화도 일정하게 되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 막 나오잖아요. 이 인슐린은 지방의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인슐린과 다이어트의 관계는 여기 영상을 꼭 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방금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지방이 축적된다고 했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먹으면 안 되겠죠. 정제 탄수화물은 흰 쌀밥이나 면같이 가공 과정을 거친 탄수화물입니다. 가공 과정 중에 안타깝게도 식이섬유나 기타 영양소들이 제거가 되죠. 그리고 트랜스 지방도 드시면 안 됩니다.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건데요. 얘네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체내에 염증을 일으키고 내장 지방, 복부 지방의 원인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피해주세요. 너무 단 음식, 가공육도 피해주세요. 가공 과정 중 염분, 소금이죠. 염분과 보존료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지방입니다. 아니, 살을 빼야 되는데 왜 지방을 먹냐? 지방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메가3 드시죠? 그거 왜 드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메가3의 핵심 역할은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으로 우리 몸에 나쁜 기름을 녹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이어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요. 좋은 지방으로 나쁜 지방을 녹이는 거죠. 따라서 오메가3 영양제가 다이어트에 뱃살 없애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올리브유 같은 걸로 요리하는 게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목해주세요. 또 놓치기 쉬운 게 물인데요. 물을 막 억지로 먹는 건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죠. 커피 한 잔은 물 2잔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주세요. 즉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물을 2컵 드셔야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즐긴다면 물은 의식적으로 챙겨주세요. 매운 음식도 기초 대사량을 일시적으로 올리는데요. 따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긴 하죠. 하지만 위장을 버릴 수 있으니까 매운 음식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신 에사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식초인데요. 요즘 너무 핫한 성분이죠. 에사비는 AMPK를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지방을 빠르게 태워줍니다. 운동 후 드시면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대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pH가 산성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액체 형태로 많이 드시는데 치아에 닿으면 치아 부식의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거나 마시고 나서 물로 입을 꼭 헹궈 주셔야 합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런 알약이죠.
바로 삼키니까 치아 부식 우려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근육의 유지를 위한 건데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빠지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활동대사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의 보급이 필요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스마트하게 운동하기 챕터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기초대사량을 올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필히 근력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면 덮어놓고 막 뛰거나 걷는 유산소 운동을 떠올리시는데요. 유산소 운동도 당연히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 하기 전에 딱 30분만 근력 운동 해보세요. 지방 빠지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 보시면 집에서 간단하게 근력 운동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서 집에서 꼭 근력 운동 해주세요. 그리고요,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튼튼해지면 우리 관절 통증 있죠. 막 무릎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것들 진짜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들이 관절의 움직임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러면 관절 보호 효과가 있고요.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기본은 점진적 과부하가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10kg 들었으면 내일은 그보다 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근육이 똑같은 무게에 적응됐다 싶으면 무게 꼭 증량해 주세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근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운동을 바라보면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해요. 휴식 말이죠. 근육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휴식, 잠입니다. 우리는 잠의 중요성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자요. 그렇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암의 위험에서도 해방시켜주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리는데도 수면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잘 자야 합니다. 일과 중 쌓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모두가 사라질 수 있도록 7시간 이상의 수면 꼭 지켜주세요. 수면 관련 영상은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운동은 아니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수 마찰입니다. 저는 한때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했는데요. 냉수 마찰은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칼로리를 더 소모하게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지금까지 다이어트 정체기를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